오늘 할 내용은 2026년 종합선수권 우승자 신지아에 대한 리뷰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간만에 연기 영상이 있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근데 먼저 점프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사전 설명을 해야 돼요. 사전 설명을 좀 하고 제가 말한 내용을 점프 영상의 슬로우 장면 등을 보면서 확인해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랭킹전 때 무슨 말 했습니까? 제가 12월 2주차 피겨 잡담 4편에서 랭킹전 클린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그동안 왔다 갔다 하던 여러가지 불안 요소들, 가변적 요소들이 통일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일관성을 지녔고, 그로 인해서 헌시가 이제 괜찮아졌고 밸런스를 잡았다고 했죠. 밸런스를 잡았는데 회전 속도가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14프레임인 상태에서 밸런스를 잡았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프리만 측정한 거예요, 대략. 자, 랭킹전과 종합대에서 프리스케이트에서 오른쪽 다리 점프, 러츠, 플립, 룹을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뒤에 오는 점프들은 그냥 곁다리로 빼고요. 제가 앞에 그 랭킹전 때 밸런스가 잡혔다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여기 보면은 동계체육대회 예선 11월 9일에서 11일까지 있었던 이쪽에서의 그 동계체육대회 예선 때하고 그다음에 11월 말에 있었던 랭킹 대회 요 두 대회에서의 쇼트프리 그리고 각 대회마다 있었던 연기 실전 직전에 있었던 연습 점프들 대략 6번 정도가 모두 일관되게 0.63에서 63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중 하나가 뭐 0.64 가깝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건 때려치고 0.63에서 0.635 정도 사이 값이었어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제가 일관성을 지녔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느냐? 24, 25 시즌 때는 0.62에서 이제 가장 힘을 주는 점프의 기준, 쇼트로 가정하면 0.62에서 0.65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크랜베리컵 때 가장 안 좋을 때도 오히려 정작 채공 시간은 별로 안 나왔어요. 힘은 잔뜩 주고 높게 뜨려고 하는데 채공 시간은 정작 그다지 좋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랭킹전을 봤을 때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신지아가 트리플러츠 트리플토를 뛰는데 크랜베리 컵 때보다는 오히려 힘을 빼고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채공 시간은 더 잘 나왔죠. 자, 근데 종합 때는 이게 0.625로 좀 떨어져요. 살짝. 이게 의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앞에 있었던 트리플러츠 트리플토에서는 대략 6번 정도가 모두 일관됐거든요. 근데 왜 이번 종합 때만 살짝 떨어졌을까? 물론 선수가 점프를 뛰다 보면 채공 시간이 뭐 100분의 1초 차이도 안 나잖아요, 솔직히. 뭐 살짝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설마 신지아가 이 앞에 점프에서 힘을 살짝 뺀 건가? 이거는 조금 확대 해석이겠죠? 네. 어찌됐든 네. 살짝 떨어졌어요. 랭킹 때보다. 룹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비슷해요. 가장 중요한 거 랭킹전 때 Q가 떴던 거 이 점프를 보세요. 0.565죠. 제가 그래서 랭킹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지아가 알아야 한다고 했죠. 앞에 0.63 때리고 0.5556 나오고 하니까 요 점프가 채공 시간이 처지더라. 거기다가 이 점프들이 모두 대략 이것들이 회전 소요 프레임이 14에 가까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프가 회전이 모자라더라. 그러니까 주의해라.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랭킹전 클린의 의미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얘기할 때 이거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 플립과 그 다음번 러츠는 0.58이거든요. 요 0.58이면 14프레임에도 회전을 채워집니다. 신지아가. 자, 이래 썼어. 그런데 종합을 오면 잘 보면 이게 처져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아니면 신지아가 좀 더 이 점프가 처지니까 신경을 써서 그런 건지 왜 랭킹 때는 Q가 떴으니까 0.6이 나왔어요. 참고로 랭킹전 전에 있었던 동계체육대회 예선에서도 이 점프가 0.6 근처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정작 그때는 또 착지가 불안했죠. 어쨌든
0.6이 나왔고요. 그 다음번 플립도 0.585, 0.59니까 랭킹전보다 잘 나왔어요. 그 다음 마지막 러츠는 비슷해요. 0.58, 0.58.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 룹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0.53만 돼도 회전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룹은 중요하지 않고 러츠 플립에서만 4번을 따지면 모두 0.58이 나온다는 거야. 최소.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까지 신지아가 프리에서 5번의 오른쪽 다리 점프를 뛰는데 그 중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0.58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점프 하나가. 이거에서 한두 번은 0.57이나 또는 0.56대로 떨어졌었어요. 과거의 신지아는. 제가 신지아의 모든 대회 스탯을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 모든 러츠 플립이 최소 0.58 이상 나온 게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이번 종합의 선수권에서의 이야기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랭킹전 때 뭐라고 얘기했죠? 14프레임의 밸런스가 잡혔다고 했죠. 랭킹전 때의 회전 소요 프레임을 보면 13.5에서 14가 나왔는데 대부분 14에 가까운 값이었습니다. 이번 종합을 오면 13 플러스에서 13.5 플러스 정도가 나왔어요. 거듭 말하지만 이 숫자는 작을수록 회전 속도가 빠른 겁니다. 대략 봐도 반 프레임 이상 빨라졌어요. 평균적으로. 이제는 밸런스를 14에 잡아놨는데 회전 속도가 다시 회복이 됐네? 그 전에 신지아가 왜 14까지 느려졌죠? 점프의 성격이 변했죠. 과거의 신지아보다 높이에 좀 더 치중을 했고, 높이에 치중한다는 건 뭐냐면 힘의 배분 자체가 높이와 회전 운동에서 높이 쪽에 힘 배분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중 자세를 잡는 것도 느려지고 회전 가속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채공 시간도 괜찮고 회전 속도까지 회복이 됐다. 뭐 한 2, 3년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꽤 회복이 됐죠. 자, 이런 걸 보면 과연 신지아가 체형 변화 때문에 망할 거다, 망했다 라고 하던 애들은 왜 이제는 댓글을 달지 않을까? 내가 차단해서일까?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예.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신지아 측이 이 사이의 변화를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랭킹전 때 신지아와 종합 때의 신지아가 몸무게가 뭐 몇 킬로라도 빠졌는지, 아니면 점프를 뛸 때 회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뛰었는지, 그냥 훈련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회전 속도가 빨라진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러나 신지아 본인은 알 거 아니야. 어떤 부분이 회전 속도를 좋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선수 본인이나 가족이나 팀의 코치는 알 거라는 겁니다. 그냥 참고하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지 이번 종합 때 신지아의 여러 가지 점프 착지에서 일어나는 몇몇 가지 장면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대략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걸 좀 얘기하겠죠. 점프 영상을 보기 전에 미리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제가 이번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있잖아요. 회전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신지아의 종합선수권 점프를 쭉 다 봤어요. 착지할 때 프리에서의 이런 더블터 더블룹 같은 거 빼고 더블 악셀부터 트리플 러츠까지의 점프만 감안해서 모든 점프의 착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착지할 때 여기 8시 너머로 가지 않았어요. 신지아의 모든 착지는 8시에서부터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더블토 더블룩 같은 거 빼고 더블 악셀 이상의 점프가 모두. 이것도 제가 지금까지 신지아 점프를 관찰하면서 처음 본 거예요. 과거에는 반드시 한두 개 정도는 여기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채공 시간도 전체적으로 다 좋고 고르게 회전 속도도 다시 회복이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점프가 여기서 놀아. 여기서. 즉 이 말은 뭡니까? 회전각을 내려오는 기준으로 착지 시의 회전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여유있게 회전을 채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회전을 너무 잘 채워서 문제가 생겨요. 이번 종합대를 보면 랭킹전 때는 여기서 착지가 되어서 원컵으로 그려나가는 점프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회전을 너무 잘 채워서 그런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 이 발 뒤꿈치를 다시 여기로 보내.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점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이걸 보자는 거. 과거의 신지아가 어땠느냐? 이거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때 건데 이때 트리플 룹이에요. 트리플 룹 때 이렇게 딱 뛰어요. 뛰어서는 자 회전이 여유가 있죠. 거의 뭐 7시보다는 6시 30분 정도? 그러니까 대략 6시와 여기 사이에 떨어졌잖아요, 날이. 그러면 그냥 유지해서 이렇게 빠지면 되는데 팩이래 되거든요. 지금 그 장면을 보자고요. 자, 여기서 딱딱딱 하면 이렇게 요로 빠져버리죠. 날이 일로 빠져버리면 무게중심은 이쪽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착지가 깔끔하게 안 나온다고요, 이게. 자, 이번 거는 지난 시즌에 주니어 6차 그랑프리인데 이걸 봅시다. 자, 여기서도 트리플 룹을 뛰는데 자, 착지를 했어요. 자, 이것도 대략 한 뭐 7시쯤 나왔죠. 그죠? 이 진행 방향에서 7시쯤에 떨어졌는데 날이 요렇게 이것이 바로 이렇게 페레렉 돌아가 버리죠.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착지가 깔끔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있었었다. 그런데 지금의 신지아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려다가도 다시 7시로 보내서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 자체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지난 시즌에 이런 신지아의 이런 착지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해서 발 뒤꿈치가 너무 빨리 팩 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 말은 던져놨지만 신지아가 이걸 해결할 거라는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던져놓고 저는 바빠가지고 피겨를 안 봤단 말이야. 그랬는데 크랜베리컵 때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참 반가우면서도 박수도 쳐주고 싶고 한데 점프 밸런스는 개박살이 나 있었고 그래서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랭킹전쯤 오면 밸런스도 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괜찮아졌고 그래서 이게 해결을 많이 했다. 신지아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얘기했고 자 이번 종합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됐을 것을 갈 뻔하다가도 스스로 제어해서 다시 이렇게 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일 겁니다. 착지를 보다가 보면 이번에는 좀 점프를 볼까요 이제? 자 쇼트인데 이 각도에서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 이 정도예요. 생각보다 상체가 좀 서 있어요. 제가 지난번 랭킹전 때 또 무슨 얘기 했습니까? 신지아의 점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회전축이 훨씬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정도면 조금 전 불안하거든요, 이제. 이게 김연아라면 이 회전축이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신지아라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지아의 경우는 요 방향으로 점프를 뛸 때 이것이 옆에서 본 회전축이라고 보면 3번 정도가 좋다. 근데 지금 신지아의 경우는 4번, 5번 정도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점프가. 그래서 저는 살짝 불안했어요. 물론 이거는 잘 커버를 쳤지. 잘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 점프도 잘 보면 자 느린 화면을 보면 자 회전을 어느 쯤에 채우느냐 네 거의 6시를 지금 넘어가고 있죠. 거의 지금 6시거든요. 여기서 딱딱딱 하면 한번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크게 다시 이렇게 안 빼는 이유가 펜스잖아요. 트리플에서는 이 펜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은 오케이? 자, 그러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악셀인데 지금 쇼트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더블 악셀을 볼 때 자 떨어질 때 이 모습을 보면 전 좀 아쉽거든요. 이게 뭐냐? 너무 나를 안 돌려서 떠요. 물론 기껏해야 더블 악셀이니까 이래도 신지아는 지금 회전이 차고 넘치거든요. 자, 일단 착지 결과만 보면 네. 지금 7시, 8시 사이에 지금 떨어져 가지고 쭉 빠지죠. 이 원컵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요 착지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프리에서는 좀 아니래요. 일단 자, 다시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은 신지아가 트리플 악셀을 뛸 생각이 없거든요. 전혀. 뭐라고 할까? 제가 뭐 신지아하고 대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 신지아가 24 주니어 월드에서 쇼트에서 플립을 0.63초를 빡 때렸을 적에 저는 그게 신지아의 확답이라고 생각해요. 트리플 악셀 생각 없다는.
그래서 지금 뭐 말을 그동안 안 해왔지만 뭐 어차피 안 할 거잖아 신지한이. 트리플 악셀 어차피 안 할 거잖아.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신지아가 트리플 악셀 뛰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트리플 악셀 뛰는 선수들은 지금 날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볼 정도로 몸을 많이 돌려서 점프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선회전을 너무 안 먹고 있다는 거야. 지금 거의 4, 50도 이상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한 22년쯤부터 22년, 22, 23 시즌 때 신지아 더블 악셀 착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왜 그랬냐면 그때만 해도 신지아가 악셀을 고쳐서 트리플 악셀을 뛰는데 도움이 되자라는 마음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착지 문제는 그렇다 치고 도약할 때는 요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트리플 악셀을 뛰겠다고 하면. 그러나 신지아는 어차피 안 뛸 거니까 네, 패스. 예전 같았으면 지금 이 축이 요렇게 넘어갔지. 예전이면. 지금은 회전축 변화가 없이 쭉 이어져서 가잖아요. 예, 이것도 진짜 고친 거. 이 더블 악셀이 이렇게 고쳐진 거를 제가 뭐 한 1년 넘게 피겨를 안 보다 보니까 크랜베리컵 때 보니까 너무 잘 고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이 악셀이 잘 고쳐졌다는 게. 그런데 점프가 망가졌었지. 그때는. 한 번 더 말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도 다시 조금 보면 네. 이제 제가 그때 발리에바의 착지를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9시를 넘어서 6시쯤 가면 발끝을 내려서 착지한다. 자, 그런데 발끝을 내렸는데 발리에바만큼 못 내려요. 좀 더 내려도 되거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만. 네, 미리 말하는데 신지아는 지금 방구석 블로거가 하는 말 듣지 말고 올림픽까지 지금의 밸런스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이건 그냥 방구석 블로거가 좀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 고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살 떨린다 얘한테 무슨 말하기가. 조금만 더 내렸으면 좋겠고 이 정도 회전이 채워진 이 시점이 오면 팔꿈치가 좀 벌어지면서 좌우로 회전 속도를 떨어뜨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회전각이 모자란 구간에서는 최대한 더 감아서 도는 자세는 좋은데 신지아가 회전을 채우고 나서는 브레이킹을 거는 동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까지 가냐면 8시를 넘어서 7시, 6시까지 간다고요. 자, 제가 앞에 다시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합선수권 때가 랭킹전 때보다 회전 속도가 빨라졌다고 했죠. 그러면 랭킹전 때 8시, 7시에서 스위스팟에 놀던 점프들이 6시, 7시를 갈 수도 있고 6시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착지가 오히려 더 나빠지잖아. 그래서 8시를 넘어간다 싶을 때는 착지 자세를 빨리 들어가고 발끝도 빨리 더 내리고 팔꿈치도 벌어져서 회전 속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발리에바 같은 경우보다 좀 아쉽다. 그래서 발리에바 예를 좀 가져올게요. 이거 지금 발리에바 예시 든다고 지랄하는 새끼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건 지난번 제가 뭐 날착지의 예라는 영상에서 바로 최근 영상에서 들었던 거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발리에바 딱 지금 1회전 했죠? 1회전 했을 때 어때요? 팔꿈치가 이 몸의 신체 라인 바깥으로 거의 안 나가죠.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오면 거의 이 몸 안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팔꿈치가. 이러면 우리나라 선수들 같으면 이렇다고요, 이게 팔꿈치가. 여기까지 나가잖아. 공중 자세 잡아도. 훨씬 회전축에 좌우 방향에서 회전축으로 모여 있죠. 그래서 제가 양손 타노가 회전에 중점을 두는 점프라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양손 타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내려올 때, 자, 지금이 한 9시거든요. 이 진행 방향이 이쪽이니까. 한 9시에요. 지금 8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발끝을 확 내리죠. 그죠? 토가 완전히 닿을 만큼 내리는데, 신지아의 경우에는 내리는 각이 토가 좀 제대로 물릴 정도로 안 내려요. 그러니까 좀 더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발리에바의 경우는 어때요? 자, 8시쯤 오니까 어때? 발끝을 내렸을 적에 어떻게요? 팔꿈치가 벌어졌죠. 양손 타노 공중 자세에서는
양손이 쭉 위로 있으니까 팔꿈치가 이쪽으로 모였는데 오면서 회전을 채우는 각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내려오죠. 손이 내려오면 팔꿈치가 벌어지지 이렇게. 예. 벌어져서 자세를 풀면서 회전 속도를 좀 떨어뜨렸다라는 거죠. 요런 부분에서 굳이 말하자면 회전 속도를 떨어뜨리는 동작이 좀 아쉽다. 그러나 문제 없다. 문제 없다. 이게 다 지금 뭐 때문에 생겼느냐? 회전 속도가 다시금 꽤 회복이 돼서 생기는 문제예요. 자, 회전 속도가 회복이 됐다는 건 뭐야?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밸런스는 그러니까 느려진 상태로 잡혀 있었어.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오히려 약간의 언밸런스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거를 신지아가 어떻게 커버하는지 그걸 보는 관점에서 점프를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쇼트에서 마지막 플립이고요. 네. 자, 이거는 회전축이 나쁘지 않아요. 신지아가 착지하는데 문제가 없고 역시나 지금 거의 7시쯤까지 왔거든요. 7시에서 거의 6시 중간쯤까지 왔어요. 여기서 탁 한번 살짝 이렇게 갔죠. 그죠? 자,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 지금 7시 거의 가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빠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회전 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왔죠. 자, 이건 뭐야? 이렇게 오면 되는데 신지아가 한번 이래 왔어.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발뒤꿈치를 요로 보낸다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서 요렇게 뺀다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착지를 할 때 빨리 돌아가는 습관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선수가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안 하는 거랑 알고 하려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이해하시겠죠, 이제. 오히려 랭킹전 때는 이런 모습이 덜했거든요. 왜? 회전 속도가 느렸으니까. 회전 속도가 느리니까 이쪽에서 놀지 않고 여기서 놀았거든. 그러니까 조금 돌아가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이런 모습. 이해되셨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리를 좀 보고 갈게요. 자, 프리에 여기서는 좀 어떻느냐. 뭐 이거는 굳이 더 얘기 안 해도 될 거고. 자, 이게 지금 느린 화면이 없는 점프라서 이 경우도 거의 한 7시쯤 왔죠? 이번에는 좀 많이 좀 거칠었죠, 착지가. 팍 했지만 이렇게. 쇼트에서는 그래도 거의 원커브였는데, 그죠? 다시. 자, 쇼트에서는 여기서 쭉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그게 보기 좋잖아, 솔직히. 빙판에서도 딱 한눈에 원 패턴으로 딱 빠져나갔는데, 다시 느리나면 이렇게 보면 딱 여기서 쭉 빙판에 그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프리는 그렇지 못했다. 팩했지만 다시 이렇게 빼려고 노력을 했다. 요 정도로 이해합시다. 근데 이거는 뭐다? 다시 말하지만 본인은 이렇게 회전 속도가 빨라질 줄 몰랐을 거야. 어쩌면. 다시 빨라져서 언밸런스가 생겼다. 약간의.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문제다? 회전각이 모자랄 때를 위한 대비 동작은 있는데 회전각이 여유가 남아서 넘쳐날 때에 대한 대비가 신지아의 착지에는 좀 없다. 발리에바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즉 발리에바 같이 좀 체계적으로 저런 착지 스타일을 배운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즉 발리에바가 하고 있는 착지 스타일을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치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지는 못했다 라고 봅니다. 이런 걸 본다면. 이제 트리플러츠 들어가고요. 네. 느린 장면 좀 볼까? 자, 느린 장면 보면 여기서도 조금 회전축이 조금 불안하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근데 어쨌든 커버 잘 했고요. 네. 이렇게 완 거는 다시 말하지만 트리플러츠 트리플 톤은 펜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빨리 방향 돌려서 나가야 돼. 신지아 입장에선. 아웃엣지 판정받는 데는 이상 없고.
역시나 회전각 7시쯤 그러고 쭉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연일 트리플 토도 네 8시 7시 그러니까 요쪽에를 가지를 않아요. 딱 선을 그어놓고 이쪽을 안 쓴다니까. 지금 내려올 때 더블 악셀 이상의 점프가 모두 여기서만 놀아. 여기서만 지금 그거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설명은 끝났거든. 여기서도 다시 보면 네 딱 봐도 보이죠? 내려올 때 예. 7시 8시 그죠? 딱 빠지고 이거는 날이 안 보여. 그 다음 살코도 잘 보면 착지할 때 네 거의 7시 8시 예. 그러니까 회전을 굉장히 충실하게 채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 트리플 룹 네 역시나 7시 6시 근데 계속 회전을 좀 많이 채우니까 어때요? 계속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팩 이게 좀 이렇게 나오죠? 작지가 이게 계속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위험했고 펜스. 자, 그 다음 네 지금 보면 이 플립이 네, 이넷째 만들려고 애쓴다. 아이고. 지금 잘 보면 여기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시마다마오나 몇몇 외국 선수들 보면 여기서 발 뒤꿈치를 요로 빼서 1로 내보내잖아요. 그죠? 지금 신자도 날을 약간 요로 내보냈어요. 요로 내보내고 몸이 약간 이쪽으로 빠지면서 간격 벌리고 이넷지를 만들려고 했지만 굉장히 중립에 가깝긴 하죠. 이건 테크니컬 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건. 자, 이렇게 띄었고 약간 5시 방향 도약. 네, 됐고.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착지할 때 네. 거의 7시죠? 7시에 떨어지고 있고. 네. 원커브. 이거 뭐 더블톱 더블룹은 뺍시다. 이것들도 다 들어오네. 예. 더블톱 더블룹도 이 8시를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보면. 계속 회전을 채우고 있다는 거야. 충실하게. 자, 근데 이제 여기서가 좀 문제인데. 자, 이거 일단 점프를 보면 이렇게 지금 중심이 뒤로 빠지잖아요. 이게 이제 잘 보면 네, 상체가 좀 서 있거든요. 제가 랭킹전 때도 얘기했지만 신지아는 지금 회전축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회전축 관리를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른 앞에 점프들에서도 살짝 위험해 보였던 게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버텨내지를 못했어요. 내려오면 네, 지금 여기서 이 점프도 회전 자체는 8시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지금 오던 이 힘이 있으니까 빠르게 지금 뒷날로 무게가 실리거든요. 이렇게. 무게중심이 지금 여기 실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 실리니까 힙이 뒤로 아니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힙이 먼저 무게중심이 먼저 빠지려고 하니까 뒷날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 사실 넘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랑프리 때 정도의 신지아라면 이거 100% 넘어졌어요. 최소 스텝아웃이지. 그런데 지금의 신지아는 좀 뭔가 뭐라고 할까. 똑같은 뭔가가 잘못된 게 나와도 버텨내는 내성이 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집중력 같은 거. 도끼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날이 무뎌져 있던 날을 좀 잘 세워놨기 때문에 버텨냈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착지를 할 때 뒷날에 무게가 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뒷날에 무게가 실리면 안 되고 예, 지금처럼 뒷날이 살짝 들린 상태로 앞날에서 컨트롤이 돼야 돼요. 착지는. 다시 말하지만 조금 도약할 때 자세가 좀 서 있더라. 이 점프도 보면은 0.585에서 0.59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점프의 앞쪽에서만 보더라도 네. 조금 아쉬워요. 이거는. 다음 시퀀스 악셀. 여기서도 악셀 뛸 때도 잘 보면 네. 나를 많이 안 돌리면서 뜨는 게 보이죠?
역시나 내려올 때 8시, 7시. 네. 그러니까 이런 게 회전각을 더 많이 채웠으면 점프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겠지만 선수들이 늘 연습할 때 내려오던 회전각이 있어요. 거기서도 착지 라인이 이쁘게 빠지는 각이 있거든. 그것보다 지금 회전이 더 채워져서 오히려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살짝씩. 약간씩. 그걸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이건 이제 마지막 러츠죠.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앞에 지금 이게 마지막 이 러츠란 말이에요. 단독 러츠. 근데 요때에 비해서 자세가 숙여져 있죠. 자, 이거랑 아무리 영상을 보는 각이 달라도 이게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랑 이거는 회전축이 괜찮겠죠. 그냥 봐도 3번이잖아. 그죠? 예. 그냥 봐도 3번이죠. 그럼 이러면 내려올 때, 네, 무게 중심보다도 하고, 네, 이런 상황 조건들이 이 방향으로 점프 뛰니까, 물론 이 날이 요것보다는 조금 더 여기가 더 좋겠지만, 이게 커버가 되는 거고, 여기 같으면은 지금 회전축이 어떻게 되느냐면 3번이 아니라 4번, 5번쯤으로 온다고요. 여기로. 그것만 되어도 신지아 착지가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제가 랭킹전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시리즈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이런 장면. 다시 말하지만 신지아는 회전축에 좀 더 신경 써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신지아가 첫 번째 점프가 이렇게 본다면 그 뭐라고 할까? 신지아 입장에서는 플립에서 좀 유달리 회전축이 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도약할 때도 조금 자세가 서 있는 편이고. 그런데 채공 시간이 사실 신지아가 뭐 플립이라고 해서 짧게 나오는 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김채연의 예를 들면 최근 시즌 부상당한 김채연 빼고 지난 시즌 가장 컨디션 좋았을 때 김채연을 보더라도 김채연의 경우는 플립이 채공 시간이 확연하게 짧아요. 러츠 대비. 그러나 신지아는 이 플립이냐 러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점프냐, 어떤 구성에서 뛰는 점프냐가 채공 시간을 결정하거든요. 그렇다면 플립이라고 해서 이 도약시 자세가 조금 더 서 있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플립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예전에. 신지아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트루소바가 트리플 플립과 트리플 러츠, 쿼드러츠의 그 도약시 자세가 약간씩 다르다고. 그런데 신지아는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플립이 다를 필요가 없어요. 트루소바는 달랐지만 신지아는 다를 필요가 없다. 굳이 말하면 모두 러츠 정도의 자세가 되면 차라리 낫겠다. 라는 걸 저는 말하고 싶네요. 한 요 정도로. 예, 이 정도로. 이 정도가 지금 신지아에겐 가장 안전한 이 회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 보고 있지만 회전을 안정되게 채우죠. 자, 떨어질 때. 이게 지금 이 영상 프레임이 30프레임이라서 구린데 역시나 여기 다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여기 가는 점프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 쇼트 프리 10번의 점프를 모두 봐도 8시 이 안쪽으로 안 들어오는 점프가 없어요. 그만큼 회전을 굉장히 여유있게 채웠다. 제가 지금 이거 몇 번째 반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신지아의 지금까지 역대 여러 번 연기를 보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김연아 연기에서도 회전을 물론 내려올 때 회전각만 따지는 거지만 이렇게 100% 충실하게 채워진 케이스를 못 봤어요. 김연아 같은 경우는 앞에 러츠 플립에서 힘을 많이 빼기 때문에 후반부 단독 러츠는 거의 여기입니다. 그걸 착지로 이겨내냐 못하냐의 차이였지 후반부 단독 러츠가 여기로 오는 케이스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쇼트 말고 프리에서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착지 방식은 뭐라고 했죠?
소 닫고 중간 날까지 왔다가도 무릎 굽히면서 뒷날 들려서 다시 앞쪽 날에 무게가 실려서 이렇게 빠져주고 컨트롤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살 뺀 건가 얘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자이가 지금 살 뺀 거 같지 않아요? 회전 속도가 그냥 빨라졌나? 그럴 리가 없는데. 살을 빼서 빨라진 건지 진짜 궁금하네. 회전 속도가 이렇게까지 눈에 띄게 빨라질 리가 없잖아 갑자기. 뭐 한 달 사이에. 이상하지 않나요? 영상 만드는 중에 굉장히 갑자기 이거 궁금해지네. 자, 어쨌든 뭐 점프를 다 봤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결국엔. 신지아의 회전 속도가 회복됐기 때문에 회전각을 더 잘 채우게 되었고, 회전각을 더 잘 채우기 때문에 오히려 착지 시에 삐끗삐끗하는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 그런데 그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과거처럼 팩 돌아가지 않았고 카바 쳤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총평이에요. 그리고 러츠나 플립에 있어서 도약시, 토픽시의 자세가 굳이 다를 필요가 없다. 신지아는. 왜? 플립이라고 해서 채공 시간이 짧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단지 트리플 토를 붙이는 이 점프가 러츠가 아니라 플립이라면 이 플립이 0.63 여기 나올 거거든요. 신지아는. 플립이라고 해서 착지가 그 채공 시간이 짧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지아의 경우는 회전축을 위해서라도 러츠나 플립이나 좀 서 있는 듯한 자세에서 토픽이 되는 거를 좀 기피하자. 요 점프가 여기가 단순히 어텐션 뜬 것뿐만이 아니고 회전축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 다른 선수라면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신지아에게는 조금 위험했다. 이 4, 5번 여기가. 신지아는 요 3번 정도가 좋다. 그 말을 다시 한번 하겠게요. 상체가 이렇게 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점프를 뛰는데 이렇게 뛰는 거랑 이렇게 뛰는 거랑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상체가 서 있다라는 건 뭐냐면 도약 타이밍이 조금 느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지아의 플립에서도 인엣지가 인정받을 확률이 떨어져요.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나? 자, 이게 지금 플립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바깥쪽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면서 인을 잡고 토픽하는데 만약에 이 토픽 타이밍이 늦게 되면 인으로 한번 갔다가도 이게 다시 중립아웃으로 가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제 말?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한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더블 토 더블 룹이 붙는 점프인데 요거는 회전축이 괜찮잖아. 자, 지금 플립 맞습니다. 지금 턴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턴하고 플립을 들어가는데, 자, 더블 토 더블 룹이 붙어 있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상체가 더 일어서기 전에, 즉 바깥쪽에 아까 발 뒤꿈치가 이쪽으로 살짝 절로 나가서 간격을 벌린다고 했죠. 좌우 간격을 벌리고 살짝이나마 인이 될 때 빨리 토픽이 돼야 되는데, 상체가 일어선다는 거는 이것이 인이 아니라 다시 중립이나 아웃으로 갈 때에 토픽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엣지를 생각해서라도 요거는 좀 별로다. 예. 조금 별론 것 같다. 나는. 그 약간의 차이지만. 그리고 또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지난번 랭킹전 때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더블 톱 더블 룹이 붙는 거는 엣지 판정이 안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잘 보면, 자, 턴을 했을 때 거의 중립 아웃이거든요. 얕은 아웃이에요. 그 다음에 토픽을 하고 내려올 때 이 방향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 몸의 중심은 이쪽으로 빠져서 인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인이잖아. 인인데 탁! 이 정도니까 이거 뭐 인정받았다 치자고요. 이게 30프레임이니까, 자, 이것과 이것의 중간 프레임 정도면 얕은 인이겠죠. 그죠? 그렇게 인을 인정받았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거면 아까 이것처럼, 자, 이것과 이것 사이의 토픽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 사이의 토픽일 거라는 얘기죠. 상체가 서 있다라는 건 조금이라도. 그래서 토픽 시의 자세와 엣지가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뭐 물론
단순하게 점프를 뛰는 방향에 따라서 테크니컬 룬에 엣지가 눈에 잘 보여서 중립인의 어텐션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크죠. 그럴 가능성 큽니다. 랭킹전 때도 여기서만 어텐션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그때도 여기서만 도약 자세에서 회전축이 조금 서 있는 거였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뭐 한번 참고는 해봤으면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은 이게 맞다, 내 말이 맞다라고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의구심에서 하는 얘기니까 대략적으로 뭐 신지아의 점프를 지켜봤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와서도 신지아가 체형 변화로 망가질 선수라고 보나요? 체형 변화 맞습니까? 그러니까 체형 변화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체형 변화는 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2년 전, 3년 전 쌍둥이들 보세요. 쌍둥이들도 체형이 변했어. 단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점프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참고로 쌍둥이들은 트리플 악셀이 성공했을 때 스탯이 2년 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체형이 변했지만. 그건 뭐 나름대로 얘기하면 쌍둥이들이 체형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 점프를 뛰는데, 특히 트리플 악셀을 뛰는데 전략이 안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신지아는 굉장히 가파르게 변했어요. 몇 년 사이에. 그것도 아주 짧은 사이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래서 지금도 항상 매번 똑같지가 않아요. 점프를 보면.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점프를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이면 와, 신지아 또 클린했어, 신지아 만만세, 이럴 거고, 조금 볼 줄 아는 사람이면 랭킹전 때보다 착지가 약간씩 삐끗하네? 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좀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회전각을 너무 잘 채워져서 오히려 삐끗하고 있구나. 왜 더 잘 채우고 있느냐? 채공 시간이 더 고르고 처지는 점프가 없고 회전 속도마저 더 잘 나오고 있어서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즉, 신체 능력이란 측면에서 랭킹전 때는 지금 종합의 신지아가 더 뛰어납니다. 한 달 사이에. 눈에 띄게 뛰어나요. 그런데 한 달 전을 기준으로 밸런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이 약간 삐끗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결국 신지아와 코치가 잘 상의해서 해결하면 돼요. 아시겠죠? 신지아라는 선수에 대해서 제가 뭐 1, 2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김연아 이후에는 확실히 한국 최고의 선수입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재능의 크기 자체가 달라요. 그 재능이라는 것에 피겨의 재능에서 첫 번째는 파워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파워를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는 센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예술적인 표현이 가능한 예능적 감각,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연아를 빼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역대 재능만 따졌을 때입니다. 신지아하고 비교 가능한 선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거 김채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얘기 들었거든요. 오늘이 아니라 6일이구나. 6일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김채연의 부상 원인에 트리플 악셀 연습이 있더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김채연이 트리플 악셀 연습하다가 부상당했다는 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신지아는 트리플 악셀을 뛸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있는데 안 뛰는 걸 선택한 선수고요. 김채연은 뛰면 안 되는 선수예요. 닦아놓고 김채연이 베스트 컨디션이라면 이번 종합선수권 신지아 장담 못합니다. 1등. 제가 신지아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왜? 재능적 크기에서는 신지아가 좀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당장의 모습들만 놓고 본다면 베스트 컨디션 김채연이면 신지아에게 꿀릴 게 없어요. 쇼트는 김채연이 좀 밀릴 거예요. 그러나 프리는 김채연이 앞설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몰라, 승부가. 김채연이 정상 컨디션이면.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재능의 영역에서 김채연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리고 김채연이 가지고 있는 근육, 뼈대가 트리플 악셀을 뛰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재능의 영역이란 측면에서는 김연아를 빼면 신지아하고 비교 가능한 선수가 역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역시나 아쉬워요.
김채연은 트리플 악셀을 하면 안 되는 선수지만 신지아는 할 수 있었던 선수거든요. 언젠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얘기할 날이 언젠간 올 거예요. 내가 왜 신지아는 트리플 악셀이 가능했다고 얘기하는지. 단지 신지아가 그쪽 길을 선택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밸런스까지 찾고 회전 속도도 꽤 회복되고 하니까 더 아쉽거든요, 저는. 그랑프리 파이널을 못 간 게. 종합선수권을 리뷰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랑프리 파이널을 못 갔다는 건 올림픽에서 똑같은 연기를 하고도 쇼트풀이 합쳐서 최소 5점은 최소 5점 이상 페널티를 안고 있어요. 거기다가 클린 대결이면 신지아가 메달을 못 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지아가 클린하고 다른 선수가 실수하길 바랄 수밖에 없어. 이해되셨어요? 거기다가 지금 북미에서 열리나요? 이번 올림픽이? 아, 밀라노지. 밀라노면 유럽인가? 아, 참 답답하네요, 이게. 이렇게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 거였다면 비시즌 때 잡았어야 했어요. 그것도 아니면 2, 3년 전에 트리플 악셀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고. 지금 와서 더 아쉽죠. 정말 신지아가 지금까지 잘해줘 온 거 맞고 열심히 한 거 맞는데 진짜 균일하게 열심히 했는지는 좀 의심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올림픽 메달이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대해 볼 만한 건 신지아 뿐이네요. 냉정하게 말해서 뭐 잘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